미국도 여기에 맞춰갖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나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규제 완화 수혜주라든지 여기다 연말 쇼핑 시즌 수혜주들이 계속 지금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세를 이끌어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추세선을 본다면은 시장이 당분간 계속 연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너럴 투자자문 임원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말에 또 바쁘셨죠? 네, 엄청 바빴죠. 네, 자, 그래도 어쨌든 네, 흘러갑니다, 인생을. 네, 뭐 국내 경제가 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미국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한 주간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사실 이제 추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다우존스 이 차트를 보시면은 다우존스라든지 S&P라든지 나스닥이 최고치 찍은 다음에 잠깐 좀 밀렸어요, 한 주요. 밀렸는데 이미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고점을 확인하고 천정을 뚫은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산타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스닥이 또 2만 선을 또 돌파했다가 잠깐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그거 보면서 이 시장이 쉽지가 않구나.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이 밀리기가 쉽지 않구나. 네, 계속 상승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추세를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뭐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일 날 이번 주 18일이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이고 세 번째는 4분기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빅테크라든지 M7 여기에다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여기에 또 상승 또 재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수혜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파벳이 뭐 양자 컴퓨터 개발했다든지 뭐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AI 산업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연준의 기준이나 가능성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이요. ECB도 지금 한 3.15%까지 25bp를 인하를 했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50bp 컷을 했어요. 그래서 3.25%까지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여기에 맞춰갖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벌써 이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나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규제 완화 수혜주라든지 여기다 연말 쇼핑 시즌 수혜주들이 계속 지금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약간 이제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긴 했지만은 연말까지 이 추세를 이끌어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기술적으로 봐도 제가 지금 다음 차트 한번 S&P 차트 하나 보여드리는데 S&P 차트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제가 정배열 20일, 60일, 120선 이 정배열 말씀드렸는데 깨지질 않아요, 차트가. 그래서 지금 조정받는 것도 약간 눌림목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렇게 우려할 수준도 아니고 예, 눌림목 다음에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셔도 정배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눌림목이 나오긴 하지만 뭐 눌림목이라 하기도 그래요. 그냥 잠깐 횡보하는 수준 이 정도가 한 일주일 정도 보여줬다. 하지만은 지금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추세선을 본다면은 시장이 당분간 계속 연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실히 산타랠리는 보장인 거네요. 저는 뭐 거의 아까도 그 페드가 한 99% 네, 기준금리 인하를 보고 있잖아요. 네. 네, 저도 99% 보고 있습니다. 인하하고 네, 산타랠리 하고 또 오고. 네. 어때 1월 효과는 어때요? 1월은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돼요. 그걸 좀 이따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진짜 이러다가 안 할 리는 없겠죠? 네. 안 하면은 일단 파월 의장이 거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왜냐면은 페드와치가 이제 주말까지 해서 99.6%를 봤어요. 99.6%. 예, 뭐 거의 확실시 보고 0.4%는 50bp 비컷도 얘기를 했어요. 0.4%는 뭐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이 정도인데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점도표가 4.375%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획대로 갈 거다. 특히 이제 그동안 9월 달에 연준이 얘기했던
기본적인 경기 지표에 다 지금 시장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때 얘기했던 게 성장률은 한 2.0% 정도 얘기했는데 지금 2.8%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CPI라든지 11월 달 CPI 근원 CPI가 2.7%, 3.3% 상승이고요. 근원 PCE 지수가 2.8% 상승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해서 계속 갈 거다. 그다음에 실업률은 4.4% 상향 조정이 있는데 지금 4.2까지밖에 아직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본다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점도표대로 움직이는 데는 무리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뭐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 스프레드가 4.75%하고 2.8%하고 200bp 이상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네. 이 시장이 되게 불균형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메꿔줘야 된다. 그리고 주변국 중앙은행, 심지어 인민은행까지 지금 1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미국도 환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내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트럼플레이션 대비 차원에서 미리 좀 금리를 내리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뭐 거의 100%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준금리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2025년이죠. 내년도 이제 연준의 그 경제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날 건지 일단 점도표는 지금 9월 말에 2025년도는 한 3.375%를 얘기했어요. 25bp 한 4번 더 내릴 수 있다. 이 정도 상태라면은. 네. 근데 이번에 점도표가 어떻게 변경될 건지 그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잖아요. 2025년도를 9월 달에 2.0%를 지금 경제 성장률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건지 특히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한 2.1% 정도로 잡아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2025년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기본적인 경기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또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트럼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는 뭐 확실시 되는데 그보다는 2025년도 전망치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할지 아니면 조금 더 악재로 갈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금 사실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냥.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도에는 1월에 사실 그 트럼프의 결국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기대하는 시각들이 있고 오히려 임기 전까지는 오르는데 임기 시작되면은 또 주가가 좀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느 쪽 거를 가장 좀 논리를 좀 받아들이기 좋으신가요? 지금 보면은 그 두 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개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뭐 미국 주시장 내년 전망치 이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6,500 가장 이제 낮게 지금 6,500이 가장 낮아요. 제가 보기에는 6,500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년도 이제 경제 확산이 계속되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성장이 10%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50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M7보다는 중소형주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에 AI 인프라에서 AI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AI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서 상대적인 높은 수익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M7이 깨진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좋은 섹터들이 더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JP 모건도 사실 6,500 돌파를 얘기를 했어요. 항상 부정적인 이 JP 모건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전환했어요. 네. 다른 것보다 AI 산업이 활성화되고 산업별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또 M7이 시장을 이끌 것을 분석을 했어요. 재미있는 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666을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숫자 갖고 장난을 치느냐. 6666. 66조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2009년도죠. 글로벌 금융위 서브프라임 모기 사건 터졌을 때가 그때 S&P 지수가 666이었어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하는 것은 10배 성장, 그렇죠? 6,666을 자기들은 본다. 그러면서 한 13% 성장인데 기업의 성장이 이것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가장 높게 제시한 데가 지금 오펜하이머예요. 7,100까지 지금 제시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통화 완화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탄력성, 소비자 지출 증가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있어요. 그래서 7,100까지 충분하고 도이치뱅크도 한 7,000까지 전망을 했는데 도이치뱅크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식 투자 수요가 견고하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수급이 되게 좋다 이거죠. 네. 그것만 갖고도 7,0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은 내년도 그냥 시장이 리니어하게 그냥 쭉 올라가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인스피렉스라는 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요 전문가들한테 내년에 이제 S&P가 어느 정도 변동성을 겪을 것인가. 이거 질문을 했는데 80% 의견이 뭐라고 했냐면은 최소한 10% 하락 조정을 한번 겪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 행정부에 출범의 관세 인상에 대한 보복 관세라든지 인플레이션 상승 그다음에 재정 적자폭 확대 등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면서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은 연말까지 랠리 간 다음에 1월 달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은 시장이 횡보할 가능성 또는 약간 하락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가면은 실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지난 다음에 시장에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뭐 규제 완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장이 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 의견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오면은 그동안 있었던 기대감에 대해서 약간 관망세로 바뀌는 것은 대부분 다 의견을 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정책적 효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이 이 상승 쪽으로 반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내년도 정도면 연말까지 한 S&P가 한 6,2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한 2만 선은 충분히 돌파하고 이제 안정을 잡을 수 있을 거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한 기업 성장률 10%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본다면 한 6,600 정도, 이 정도쯤에는 아마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쯤에 시장이 6,600 정도 선을 아마 틀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기사 보니까 알파벳과 다른 9개 주식을 지금 2025년에는 사야 한다. 네. 이게 뭐 M7 종목들 플러스 뭐 넷플릭스까지 포함하고 뭐 하나 더 들어간 뭐죠? 뭐 우버 들어갔고요. 우버가 요새 조금 많이 빠졌죠? 예, 빠졌는데 네. 어차피 이제 이 그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제 물론 2026년도에 이제 그 출시를 한다고 그래요. 네. 뭐 본격적으로. 근데 이미 11월 달에 우버하고 그다음에 그 구글의 웨이모하고 이미 합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운용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한적이에요. 대낮에는 못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마 테슬라가 나오기 전에 구글의 웨이모하고 우버 택시가 이 로보택시 시장을 점령하지 않을까. 예, 이것까지 지금 여기서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버 정도 얘기했고요. 구글은 이제 양자 컴퓨터 플러스 규제 완화, 이 부분까지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뭐 LVMH 같이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 떨어지면서 좀 명품에 대한 소비가 늘 거다. 금리도 뭐 떨어지고 요새 가상자산이 또 네.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예. 수요 늘 거라는 시각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인 쪽도 쓰이는 이제 코인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코인베이스나 스트레티지나 비트파임즈라든지 네. 라이어 플랫폼즈라든지 다 이런 회사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관련한 투자를 할 게 참 많긴 한데 사실 근데 그 종목들 중에서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도 많지 않아요? 사실 뭐 대부분이 다 사상 그러니까요. 최고까지 지금.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네.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고 좀 조정을 받는 그 부분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이 직선으로만 올라가질 않거든요. 분명히 네. 한번 이제 조정을 거쳐주는데 그게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물론 뭐 지금 뭐 80개 이상의 그 행정부 명령을 뭐 취임식 날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자마자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날지 시장이 네. 좀 지켜볼 타이밍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준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연말까지는 점도표 따라가겠지만은 2025년도 시작되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효과를 보면서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작되면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냉철하게 시장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같이 밈주식같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400를 넘어서서 정고점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면은 조금 눈치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리서치 하우스들이 이제 $400를 올렸어요. 모건 스탠리가 네. 주가를. 그런데 뭐 오르고 난 다음에 올려요. 사실 보면은. 항상 조금 네. 늦게 올리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주가를 지금 상향 조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어거지로 리서치 쪽에서 보는 것하고 음. 시장에서 투자가분들이 보는 것은 규제 완화되면은 당장 이 수익이 지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리서치 쪽에서 보는 것은 규제 완화하고 뭐 로보택시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ES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실제 매출로 이어지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2년이나 걸려요? 왜냐하면 로보택시 2026년도부터 지금 출시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그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테슬라 공장 안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움직이고 있다 막 이러면서 되게 선전을 많이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후발주자 중에 하나거든요. 이미 예를 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를 지금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샀어요. 인수하려고. 예, 인수해 갖고 네. 현대자동차 가면 이미 벌써 로보틱스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로보틱스에 대한 이러한 매출 같은 경우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외부로 매출을 할 수 있겠냐? 퀘션 마크. ESS 정도가 당장 다른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의 이 물건을 쓰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 지금도 여기 ESS는 좀 잘 보고 있죠? 여기는 좀 벌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테슬라의 이제 이 자동차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의 주가가 아니라 판매량이 사실 내년도에도 지금 이론 머스크는 10% 이상 매출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면 쉽지 않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가 중국에서 이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산 제품, 중국에 있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사실 전체 테슬라 판매량이 한 45%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밀릴 수 있다. 저 중국 얘기를 진짜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반독점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좀 안 좋았잖아요, 중국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과연 그 타겟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또 테슬라는 안 될 것 같기도 한다라는 막연한 생각. 그죠, 그리고 네. 중국은 또 자율주행 밀어주면 또 확실히 확 밀어줘서 네. 미국은 2026년이라고 하지만 중국부터 뭔가 그 자율주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그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희망과 기대? 근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벌써 앞서 있습니다. 이미 우한부터 시작해서 상해 북경 지역에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택시들이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000대 이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테슬라도 끼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끼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테슬라가 지금 가면 엄청난 기술을 갖고 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테슬라가 하는 방식하고 구글이 하는 방식이라든지 중국이 하는 방식이 틀려요. 네.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중국이 하는 방식, 웨이모 방식은 뭐냐면은 인공위성에서 직접 밑에를 보면서 데이터를 갖고 자동차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차량에 카메라들을 막 설치를 해갖고 카메라가 데이터를 갖고 인공위성과 이 연락을 취하면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그 기술적으로 좀 더 개발돼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전자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 데이터 축적이 필요한데 중국 벌써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지가 벌써 4년이 됐거든요. 네. 중국 자체 내에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같은 통신 회사들 있잖아요. 통신 회사들이 이미 자율주행 데이터를 엄청나게 축적해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과연 지금 2년 뭐 이미 이제 그 승인은 났어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났지만은 지금 당장 테슬라가 들어가서 자율주행을 붐을 일으키기에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후발주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는 테슬라는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10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중앙 정부들 있잖아요. 아니면 지방 정부들, 아니면 정부와 연관돼 있는 회사들이 테슬라에 관련돼 있는 전기차를 사용하는데 아마 중앙 정부가 조금 딴지를 걸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아이폰, 데이터들이 또 가고 그렇죠. 예, 하니까. 아이폰들 생산해서 쓰는 것 제한했듯이 그런 방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좀 불안불안해요. 저희가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결국 싸우게 되면은 양쪽 애플, 다죠. 엔비디아, 그렇죠. 테슬라. 테슬라. 네. 뭐 구글도 지금 조금 뭐 시끄러울 수도 있고 구글은 왜요? 웨이모가 일단 가 있어요. 자율주행이. 아, 거기에 자율주행이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야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손해 보는 것도 많은데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사실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어쨌든 중국 관련해서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은 아무래도 미중 간에 지금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피해를 보겠지만 뭔가 저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는 그걸 또 넘어설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사실 기대감이 크죠. 그리고 우리 또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이게 또 AI 쪽에 있어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화두를 던지셨네요. 일단은 뭐 될 수 있다가 지금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네. 또 금요일장에는 또 엄청 올랐죠. 네, 엄청 올랐고 계속 그게 올라오고.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심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뭐 아이온큐라든지 이런 작은 중소형 기업들은 엄청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금요일은 또 올랐죠. 네, 금일 또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초전도체 국내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초전도체랑 비교해도 될까요? 근데 사실은 양자 컴퓨터는 그거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뭐 이미 아이언큐라든지 리게티 컴퓨팅이 캠프 컴퓨팅이 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은 구글이 얘기를 하니까 이 주가가 완전 요동을 치느냐. 쉽게 해서 구글 정도가 하면 이제 빅테크가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AI 발전 단계가 처음에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딥러닝 쪽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챗 GTP라든지 게임 메타버스 쪽은 이제 이쪽 딥러닝 쪽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레코니션하고 이제 포지셔닝 쉽게 해서 로보틱스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자율주행이 로보틱스와 같이 학습 단계를 넘어서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 AI 산의 발전 단계인데 AI 현재 갖고 있는 이러한 연산이라든지 이런 챗 GPT 갖고는 로보틱스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로봇 이런 수준밖에 안 되고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는 게 네. 일정하게 이 프로그래밍 된 것밖에 못 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경우에는 진정한 로보틱스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들이 영화를 보면 항상 꼭 공상 영화 보면은 이 메인넷에 엄청난 서버가 막 저장이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꼭 보면 여자 그 모습이 나와요. 이 여자가 자기 몸통 있잖아요. 엄청난 컴퓨터를 갖고 전 세계를 다 막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요? 그때 무슨 볼 때 영화죠? 이 머리가 AI라 보시면 네, 되고 네. 밑에 몸통이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몸통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 양자 컴퓨터가 구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영화 보면 꼭 터미네이터 보면 스카이넷이 나오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해서 막 핵폭탄을 날리는. 거기에서 보시면은 그 스카이넷의 몸통이 사실은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은, 야, 이렇게 되면 되게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그 처음에는 이런 사회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사회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얘기 나왔던 게 암호화폐에 암호도 푸는데 10초면 된다. 예, 왜냐면은 지금 얘기 나온 게 가장 큰 슈퍼컴퓨터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론티어가 있거든요. 10에 25 제곱년 걸리는 랜덤 회로 샘플링을 계산하면은 얘는 5분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저도 10에 25 제곱년이 도대체 몇 년도인지 100해년이네요. 100해년. 100해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요. 해본 적이 없어요. 100해년. 네. 이걸 5분이면 한다. 네. 그래서 갑자기 그때 당시 이제 암호화폐가 주가가 확 빠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딱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아니 암호화폐 이거 뚫는데 보안을 뚫는데 10초면 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암호화폐가 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퀀텀 AI 책임자죠. 구글의 체리나 초 같은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게 만든 게 이제 윌로우 칩이에요. 칩 아직 반도체 하나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칩 갖고 현대 암호화를 해독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윌로우 칩으로 10억 년 걸린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은 회사는 그만한 연산 능력을 가진 물리적 큐비클을 지금 105개만 생산을 했대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려면은 최소한 수백만 개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거 하려면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소한의 400만 개의 물리적 큐비클이 그 정도까지
생산을 자기들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암호화폐를 푸는데 10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은 진짜 초기 단계예요. 네. 하지만은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 개발, 생산 그다음에 유통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구글이나 저기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미국의 공군 같은 데서 이미 사실 발주를 해갖고 갖다 쓰고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구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을 지른 거고 만약에 빅테크와 또 양자 컴퓨터가 이 생성이 됐을 때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 갖고 지금 국내에서도 코세프에서 미국 양자 컴퓨팅 ETF 출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디파이언스 넥스트 제너레이션 퀀텀 컴퓨팅 앤 AI ETF 이름도 참 길어요. 한 연초 위에 지금 50% 정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네. 결국 이제 아이온큐가 가장 많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실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데는 IBM이라든지 아니면 HP, 휴렛 패커드 이런 회사들도 지금 이쪽에 개발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주식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비트코인 이야기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 달러 위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는데 또 조금 더 올라가지고 뭐 내년에는 20만 달러 이상 간다. 뭐 이런 이 의견도 좀 나오기도 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만 달러에서 당분간 머물지 않겠느냐. 왜요? 일단은 10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재구조가 됩니다. 재구조요? 네, 뭐냐면은 이제 블록미디어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11월 달에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가 한 14만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요. 실물 ETF가 한 거의 9만 BTC를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장기 보유자들이에요. 우리가 쉽게 개인 투자에서 이제 거액금을 갖고 고래라는 이런 분들이 이제 한 82만 BTC를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손바뀜이 나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국가 전략 자산으로 움직인다고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화폐 거래소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축코인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보면은 향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하고 다르게 기축코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라든지 국가 투자가들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는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만 달러에서 좀 당분간 이 손바뀜이 좀 날 것 같고. 횡보를 좀 그렇죠. 하겠다. 그다음에 개인들 좀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인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갖고 성장에 대한 발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ICO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은 알트코인 쪽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최근 보시면 이제 알트코인 쪽에서도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트 쪽, 결제 코인 쪽,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BNB 그다음에 리플이라든지 스텔라노몬까지 이런 쪽에 더 상승폭이 더 커지거든요. 유용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 손바뀜이 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제가 10만 달러는 당분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20만 달러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자, 주간 단위 금융시장의 일정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FMC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뭐 불보듯 뻔하죠. 예, 인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9일 날 네. 그거 끝나고 바로 아침에 일본은행이 또 통화정책 회의가 맞춰요. 그쪽은 또 반대로. 인상 과연 네. 될까? 예, 또 잠깐 한 손을 떼었거든요. 네. 20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은행도 LPR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18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은 SK 하이닉스 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해봤고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